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썸네일을 아주 거창하게 만들었는데요. 제 MBTI가 ENFJ거든요. N이랑 F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진짜 많은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행복인지도 잘 모르겠고, 쾌락이 많은 게 행복인지, 성취가 많은 게 행복인지,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행복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로토닌이 언제 어디서 분비가 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법륜스님은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제가 법륜스님 말씀 다 잘 듣고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요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짧은 깨달음으로 요즘 든 생각인데요. 살면서 좋아하는 게 많아지면은 그냥 그 삶이 행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랑도 나누면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한 번 더 돌아볼 수도 있고, 혹은 제 행복에서 여러분들이도 시도해볼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느끼는 행복의 포인트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행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단연 도리입니다. 예상하셨죠? 얘가 소심하고 겁도 많고, 요 9년 동안 익힌 개인기라고는 딱 요거 4개뿐이긴 한데요. 강아지를 통해서 관계를 배운다, 행복을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키워보니까 완전 맞는 말이에요. 제가 힘든 시간들이 좀 소소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을 시간이 조금 많았는데요. 그때 도리가 진짜 별거 안 했거든요. 말 그대로 저렇게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홍 씨 고양이는 위로도 해주고 했다던데, 도리는 그냥 별게 없이 제 옆에 앉아서 자고, 제가 일어나서 울면 그냥 쳐다보는 거 그 정도? 이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신기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 저도 도리처럼 별소리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저는 저런 부드러운 털도 없고 귀여운 눈망울도 없기는 하지만, 도리가 털이 없어도 눈이 저기에 반만 해도 좀 위로가 됐을 것 같고, 그래도 도리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성질을 부린다거나 제 얼굴을 이렇게 물어뜯기도 하고요. 저희끼리 치킨 먹으면은 거의 늑대인지 갠지 모르게 으르렁거리기도 하는데, 주인한테 강아지가 성질 내는 걸 어떻게 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부모님한테 한 거를 생각하면은 도리가 저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행복 포인트는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입니다. 마마스에서 나온 리코타 치즈 샐러드인데요. 다른데 리코타 치즈 샐러드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대체 불가해요. 이거 광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광고 진짜 아니고요. 마마스는 광고는커녕 인스타도 되게 작습니다. 이미 잘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샐러드를 한 2012년이었는지 2013년이었는지 한 10년 전쯤에 제가 좋아하는 수지라는 친구가 알려줘서 먹게 됐거든요. 처음에 너무너무 신세계였어요. 그 전까지 리코타 치즈 샐러드다 하면은 리코타 코딱지만큼 메인인가 서비스인가 할 정도로 진짜 조금 주고, 그게 당연하게 리코타 치즈 샐러드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마스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처음 마주했을 때, 아니 치즈를 이렇게 줘도 이 가게 안 망하나?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두 번째는 그동안 다른데 왜 조금 줬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때 시청점이랑 강남점이었던가 있었는데 줄을 엄청 섰던 기억이 나요. TMI로 저는 음식을 줄 서서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맛집을 줄 서서 간다? 저한테는 사실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매번 줄을 서서 먹었던, 너무 줄 서기 싫으면 테이크아웃으로라도 해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마마스의 매력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엄청 꼬숩고 부드럽고 꾸덕합니다. 우리가 먹는 그 리코타는 뭐랄까 우유에 포슬포슬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꾸덕한 그릭 요거트의 식감이고요. 좀 더 담백한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예전이랑 조금 다르게 레몬 향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 특유의 레몬 향이랑 빵이랑 샐러드, 발사믹의 조합이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샐러드들이 식감
식감이 있는 그런 야채들을 쓰셔서 치즈랑 조합이 진짜 잘 맞고요. 치즈도 맛있지만 이 야채들이 항상 신선하고 견과류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걸 못 먹을 정도로 포만감도 있습니다. 10년째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매번 먹을 때마다 처음처럼 맛있고 새로울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파니니도 맛있고요. 스프류도 맛있어서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에요. 지금은 14,800원인가 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엄청 잘한 일이 있었거나 스스로를 칭찬해줄 그런 일이 있다. 근데 관리 중이다 할 때 그럴 때 마마스를 먹습니다. 저는. 그리고 진짜 특별한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단호박 스프까지 추가해서 먹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옆 테이블에서 어떤 여자분이 리코타 치즈 샐러드에 스프류 를 추가를 해가지고 커피 한 잔이랑 드시는 거예요. 한 끼치고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인데 진짜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10년 지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주 특별한 날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시켜본 적은 거의 없어요. 전날도 촬영한다고 먹은 거지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없긴 합니다. 마마스가 문을 닫는다, 이거는 저한테는 좀 아찔한 일이에요. 사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운전입니다. 운전자분들 혹시 웃고 계신가요? 맞아요. 제가 지금 완전 초보 운전이고요. 운전 시작한 지 한 4달, 5달 정도 됐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운전을 할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운전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혹시나 신경이 못 따라가지는 않을까, 시야가 좁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뭐랄까 성공한 느낌이 납니다. 혼자만의 아늑한 공간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운전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고, 두고 왔다거나 어디 잠깐 들러야 할 때도 되게 부담이 없더라고요. 귀찮음이 생각보다 참 많은 일을 멈추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의 세상이 하나 더 늘어난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조수석에 탔을 때 그 느낌이랑은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누구를 집에 데려다 줄 때 그런 뿌듯함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차 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 차는 2012년식 프라이드를 650만 원에 멋지게 일시불로 샀고요. 차 살 때 막 이럴 바에 병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병에 걸려가지고 경차에서 시작해서 GV80까지 다녀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긁을 것 같고 평소에 하차감에 대한 간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그 돈으로 카메라 하나 더 사자 하고 조금 오래된 차를 샀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한번 쫙 긁었고요. 공임나라에서 25만 원 주고 후미등까지 같이 고쳤습니다. 근데 타다 보니까 하차감이 있는 차가 또 사고 싶더라고요. 이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데, 프라이드가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자꾸 귀엽고 좋기는 한데, 큰 차를 한번 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 드림차인 지프 레니게이드를 한번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도 중고로 치면은 엄청 비싼 차는 아닌데, 하지만 또 프라이드에 비하면 비싼 차니까 아무튼 언제 바꿀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바꾸게 되면 한번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강 달리기인데요. 얘도 9년째 하고 있는 저의 소울 취미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거는 제가 60kg이 넘었을 때도 48kg이었을 때도 변함없이 뛰었다는 건데, 이게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종종 달리기 한 거를 올리기도 하고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애플워치로 9km 정도 달린다 이런 걸 올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DM으로 어떻게 8, 9km를 뛰냐 하는데, 9년 전에는 3, 4km 정도 뛰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저도 언제 이렇게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계속 뛰지는 못하고요. 뛰었다가 걸었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에 취미를 붙인 게 제 인생에서는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저한테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엄청 답답하고 짜증은 나는데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분노를 막 던진다는 생각으로 그런 기분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달리기를 하는데 날씨를 요즘에는 구글이한테 물어봐가지고 멀리 입을지 잠깐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밖에 패딩은 거의 매일 똑같고요. 오늘 막 뭐 입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아침에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지 무슨 화보 찍는 것 마냥 운동복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고르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에 차라리 조금 더 자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안에 땀 나면 이렇게 빨아야 되는 그런 옷만 여러 개 돌려가면서 입고 밖에 패딩은 2개 정도를 돌려가면서 입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랑 신사임당님이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한강은 꼭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각 정리할 때도 많이 걷고 날씨 좋을 때도 걷고 화났을 때도 걷고 연애할 때도 걷고 헤어질 때도 걷고 편집하기 싫을 때도 걷고 참 좋은 도피처이자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장소를 9년 정도 걷다 보니까 여기에 뭐 꽃이 심겨지는 것도 보고 페인트 칠하는 것도 여러 번 보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사람처럼 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취미를 가진 것도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 나오면 섭섭하겠죠. 이거는 제가 요즘 빠진 취미거든요. 제가 프로 진림러예요. 지금 위에 9년째 한다, 뭐 10년째 먹었다 이렇게 해서 되게 꾸준한 사람 같지만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그만두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에 꽂히면 되게 덕후처럼 한 9년, 10년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느낌이 좀 강하게 오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오래 하겠다 하는 게 있는데 요즘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좋아요. 뭐가 좋다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아요. 요즘에는 제가 사람 그리는 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를 그리기도 하고요.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되고 싶은 그런 이상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그리다 보면은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뭔가 그런 딸을 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힐링이 됩니다. 특히 좋은 노래를 틀어두고 되게 좋은 향수 같은 거, 룸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 진짜 이 세상 낙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행복합니다. 프로크리에이터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저 같은 초보가 그리기에는 제일 부담이 없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망해도 없었던 것처럼 레이어를 지워버릴 수도 있고 뭐 뒤로 돌아가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과감한 터치도 가능하고요. 가끔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가기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프로크리에이터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아직 너무 초보라서 제가 그리고 싶은 의지나 이런 느낌만큼 실력에 따라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한 10년 달리기 하는 것처럼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10년 정도는 제 취미를 책임져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는 막 대박 하면서 소설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손절을 시도 중이긴 한데 와인도 좋아합니다. 에어프라이기에 빵 데워 먹는 것도 인생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행복 포인트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듬어주는 거는 뭐가 있나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성과를 내야지 그런 게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거 말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뭔가가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